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IPS 기획부 윤정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조여경 대리입니다. 우리에게 만능 통장으로 불리던 금융상품,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매력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 ISA의 새로운 내용과 함께 ISA를 활용하는 꿀팁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대리님께서는 신한은행에서 직접 ISA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ISA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상품이죠? ISA는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의 비과세 한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원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어떤 금융상품이 좋은지, ISA는 어떤지 직접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 ISA 진짜 괜찮은 상품이다. 가입하기 조금 까다롭고 복잡해서 그렇지 일단 가입하면 무조건 좋은 상품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도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좋은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리님께서 직접 ISA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내년에는 어떻게 더 좋아지나요? 네, 일단 ISA는 원래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2016년에 출시돼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계시고 비과세 한도를 받고 계신데요. 요즘에 비과세 한도도 축소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ISA는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이런 상품들을 ISA 계좌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ISA 운용을 직접 은행에 맡겨주시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5년을 가입하셔야 됐었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서류 떼오셔서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5년 묶이는 거랑 3년 묶이는 것은 분명히 체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부담이 확 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 ISA 상품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이 가입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네, 이제는 19세 이상이시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서류 떼오고 번호 입력하고 하는 복잡한 절차도 없어졌고요. 이제는 대학교 초년생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저축 목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입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더욱 쉽게 가입이 가능해졌네요. 아까 처음에 ISA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을 때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과세가 뭐가 좋은 거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자도 얼마 안 붙고 펀드 수익도 얼마 안 났는데 세금까지 떼고 준다고 하니 세금이 여간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자 소득세율이 15.4%니까 본인이 열심히 저금하고 풀려서 200만 원 이자가 붙었는데 거기서 3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떼가고 170만 원 정도만 받는다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이자가 낮은 상황일수록 이자를 비과세로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는 ISA의 매력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비과세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필수 금융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라는 부분이 하나의 허들처럼 느껴지는데요.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한도, 정확하게는 어떤 기준인가요? 원금 200만 원이 아니라 이자 200만 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정도인데요. 1% 정기예금에 1년 동안 가입해서 이자 20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2억 원이 필요합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거든요.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저축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작은 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데요. 5년 동안 1억 원인가요? 아니면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가면 1억 원 이상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간 불입 한도가 2천만 원인 거고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가입하시면 6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는 거고, 만기는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가입하시면 1억 원까지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간 2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5년까지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5년을 가입하셔도 10년을 가입하셔도 최대 불입 한도는 1억 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최대 한도가 1억 원이네요. 그럼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계속 불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ISA를 10만 원만 가입을 하고 2년 동안은 그냥 둬요.
그럼 2년 뒤에 5,990만 원을 한꺼번에 불입하고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를 한다면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 통장 하나 열어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만기를 길게 해두셔도 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를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해놓으셨다가 3년만 지나신다면 10만 원 넣으시고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일정 금액 불입하시고 또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그 금액 해지하시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로 가져가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런데 ISA를 가입하려고 보니까 공격형, 안정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자 정보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추천해드리게 됩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가장 안전한 안정형이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안정형은 2016년 출시 이후 연평균 1.72%의 수익을 냈습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시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 목표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10만 원만 ISA 계좌를 5년 만기로 일단 개설을 합니다.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직장이 생기고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0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이 1,0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시에 만기 수익률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소득이 없는 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임형 ISA 안정형은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과거에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베타는 이 수익을 비과세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는 과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과거의 수익률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과 비과세의 베타 혜택까지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이 ISA의 핵심이네요. 이 정도면 정말 가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될까요? 네, 비과세나 불입 한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면 가입은 일임형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대면에서 가입하실 때는 교육 동영상 5분을 포함해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시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이요? 그럼 정기예금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과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 적금을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21년부터 더욱 강력해진 IS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의 금융자산 관리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그럼 2021년은 ISA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